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시간에는 위성 개발을 위한 3D 전자기 시뮬레이션에 관해서 발표를 할 NCS 코리아의 공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시간이 지금 살짝 오버돼가지고 최대한 좀 빠르게 해서 마치는 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NCS의 여러 가지 솔루션들 중에서 이제 전자기학 관련된 그 제품 중에서 HFS라는 제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HFS가 이제 어떤 건지, 그냥 좀 특징적인 기술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위성 개발을 하면서 조금, 일반적인 전자기학 외에 좀 더 추가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D 전자기 시뮬레이션 중에서 보면은, 일단 에어로스페이스 산업군에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피직스들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지금 봐야 될 부분은 이제 통신하고 이제 전자기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볼 건데, NCS에서는 앞에서 봤던 이제 여러 가지 피직스 현상들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 다양한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전자기학 관련된 부분 중에서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게 이제 HFS라는 툴입니다. HFS라는 이름을 한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HFS가 예전에는 주로 이제 RF 어플리케이션에 많이 사용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HFS라는 제품이, 여러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한국 시장에서 본다면은, HFS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가 이제 반도체 쪽입니다. 반도체 쪽이, 어떤 이제 웨이퍼상에다가 어떤 패턴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접근을 할 때, 그냥 HFS 같은 3D 전자기 툴이 뭔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은, 네, 앞에서 김창균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클럭 스피드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클럭 스피드가 올라간다는 것은 주파수가 높아진다는 거고, 주파수가 높아졌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그 단순한 전성솔로, 트레이스 라인, 그 다음에 비하들이 특성들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파장이 짧아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미세한 변화로 인해서 임피던스 변화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이제 3D 전자기 해석이 요즘 이제 보편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HFS가 이제 범용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HFS 안에서는 솔버가 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뒷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내용들을 설명드릴 건데, 수치 해석 방법이, 전자기학을 풀 수 있는 수치 해석 방법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장단점들이 다 가지고 있고, HFS가 처음에 시작한 거는 제일 밑에 있는 Finite Element Method라고 하는 FEM 기법을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요 수치 해석 방법은 정기적으로 작은 사이즈를 할 때는 정확하고 괜찮은데, 정기적으로 큰 구조물들, 항공기나 좀 위성같이 좀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큰 제품들을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추가된 게 인테그랄 이케이션이라는 수치 해석 방법을 하이브리드로 사용할 수 있게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어떤 공간을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요 밑에 있는 방법으로 또 하기가 또 힘들기 때문에 새로 이제 추가된 게 SBR, 슈팅 앤 바운싱 레이라는 기법도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이브리드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시뮬레이션으로 풀어볼 수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HFS가 이제 실제 한 80년대 후반부터 해서 상용 제품으로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30년 가까이 필드에서 많이 사용이 되어 왔는데, HFS 하면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정확성 하면 HFS가 가장 정확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줍니다. 그만큼 많이 검증이 되어 왔고요. HFS에서 이제 정확성을 개런티하는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이제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왼쪽에,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그림을 보시면, 메쉬가 점점점 증가하는 과정들을 이제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옆에 계산되어진 S 파라미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쉬의 양에 따라서 S 파라미터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어느 게 정확한 걸까? 메쉬가 점점점 증가를 하면서 S 파라미터가 요동을 치고 있다가 메쉬가 어느 정도 좀 많아지고 나면은 변화폭이 줄어듭니다. 요거를 이제 포인트로 잡아가지고 수렴 조건으로 잡아갑니다. S 파라미터의 변화가 최소화됐을 때 얘가 수렴이 됐다고 자동으로 멈추게 됩니다. 요 과정이 사람이 매뉴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요 어댑티브 메싱 과정을 거쳐서 정확한 결과를 초보자도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게 이제 HF에서 가장 큰 장점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뭐 계속 이제 나왔던 것처럼 HFS가 이제 NCS의 한 제품군으로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피직스 제품들하고 커플링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보이시는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용 필터, 마이크로웨이브 필터인데 HFS로 해석을 했을 때 요 필터 내부 공간에서 파워 로스가 얼마큼 생기는지는 계산이 가능한데 이제 그럴 때 파워 로스가 생기면 로스가 있다면 그럼 반드시 이제 열로 바뀔 거고요. 그 열이 어떻게 될 거냐? 미케니컬 또는 아이스팩 또는 플루언트 같은 제품으로 가지고 이 파워 로스에서 열이 몇 도까지 올라갈 건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은 HFS에서 미케니컬로 요 가는 과정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터레이션이 필요합니다. 파워 로스가 생겨서 열이 올라가면은 열에 의해서 물성이 바뀌고 그에 따라서 RF 특성도 또 바뀝니다. 그럼 다시 그 물성을 가지고 HFS로 와서 다시 시뮬레이션하고 또 그 조건에서 열이 얼마큼 되는지 이 과정을 몇 번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온도가 좀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가겠죠. 그럴 때 이제 추가적으로 더 볼 수가 있는 게 그 열에 의해서 이 열 변형이 어떻게 생기느냐. 요거까지도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양방향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HFS가 이제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몇 가지 보게 되면은 이제 세 가지로 제가 이제 좀 분류해서 보면은 시뮬레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구조물 그림을 그려놓고 어떤 뭐 딴 데서 그린 걸 가져온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하려면은 격자를 이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앞에서 이제 자동으로 메쉬를 만들어주는 과정을 보여줬는데 그 메쉬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거를 좀 디테일하게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구조물에 따라서 메싱을 만드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FS에서는 지금 현재 한 4가지 정도의 메싱하는 기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끝에서 보시면은 이제 플래너한 스트럭처일 때, 그 다음에 아비트리한 3D 구조일 때 적합한 메시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요거 이제 시간에 따라서 계속 발전을 해와가지고, 지금은 요 4가지를 다 쓸 수가 있게 됐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사례를 보여드리면은, 요 그림은, 삼성전자에서 이제 만들었던 갤럭시 휴대폰인데, 요 껍데기 안쪽에는 실제 부품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몇백 개의 부품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요 상태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려고 하면은, 예전에는 이거를 그대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5일 동안 메쉬 만드는 작업하다가 다 뻗어버립니다. 근데 새로운 메쉬어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저게 3시간 안에 이제 메싱 작업이 다 끝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메쉬어도 시뮬레이션 기술의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고 HFS에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어서 지금은 이런 메쉬 문제가 많이 예전보다는 많이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버전에서는 또 새로운 기술이 하나 추가가 된 게 메쉬 퓨전이라는 방법이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이 메쉬 퓨전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4가지의 메싱 기술들을 한 도면 안에 다 집어넣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구조. 지금 드론 모델이 있지만 그 안쪽에는 PCB가 있고 PCB는 플래너한 구조고 드론은 좀 3D 아비트리한 구조입니다. 그럴 때 각각에 맞춰서 필요한 메쉬어를 지정해서 쓸 수가 있다. 그게 이제 메쉬 퓨전이라는 기술이고요. 요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풀었던 예제가 요런 이제 EMC 챔버 모델입니다. 요 EMC 챔버 모델은 지금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 6m가 넘는 챔버 공간이 있고 요쪽에 이제 소스 안테나가 있고 요 한 3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TV 패널이 있습니다. 이 TV 패널 안에는 마이크로 단위의 패턴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 공간을 그냥 풀어낸다고 하면은 스케일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메쉬어 관점에서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메쉬 퓨전이라는 기술을 써가지고 이 전체 모델을 풀 FEM으로 풀었던 사례입니다. 요 모델을 이제 저희가 한 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건 아니고 삼성전자와 같이 해가지고 이제 언론 발표도 한번 했었던 내용인데, 저 TV 패널을 만드는 업체가 아니고 삼성전자의 TV 패널 디스플레이 쪽이 아니고 그 TV 패널 안에 들어가는 소자를 만드는 반도체 쪽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였습니다. 반도체를 납품을 했는데 우리 꾀에 들어가면은 TV에서 EMI 이슈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버추얼로 요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환경을 한번 우리랑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시작이 돼서 갔다가
요걸 만들어서 테스트를 쭉 하니까 실제 측정하고 코렐레이션도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그래서 요 방법으로 그쪽 회사 안에서는 이제 프로세스화해서 가상 검증하는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메시어 말고 이제 솔버적인 측면이 있는데, 앞에서 보았던 이제 포트폴리오, 그 솔버에 대한 포트폴리오 중에서 FEM 솔버가 있고, 그 다음에 HFS 안에서도 이제 주파수 도메인뿐만 아니라 타임 도메인에 대한 솔버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큰 구조물들에 대해서는 인테그랄리케이션 또는 피어 솔버 이런 것들을 같이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SBR 솔버 이런 것들이 있는데, FEM 솔버는 80년대 후반에 졸탄 박사가 이제 논문을 내면서 이제 안소프트 HFS라는 제품으로 이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는 상태고요. 아이솔버는 요거는 이제 들어온 지 요것도 이제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HFS가 이제 풀지 못하는 정기적으로 큰 구조물들, 요런 이제 항공기 같은 것들을 이제 풀기 위해서 미국에서 가장 큰 산업이 방산이다 보니까 HFS라는 제품이 이제 미국에서 개발이 됐고, 거기에 맞춰서 포커스가 돼서 계속 기술 개발이 계속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솔버라는 걸 적용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SBR 솔버가 이제 최근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6년 전에 SBR 솔버가 들어왔는데, SBR 솔버는 슈팅 앤 바운싱 레이라고 해서 기존의 이제 수채석 솔버들은 메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된다면은, 요 SBR이라는 솔버는 지오 레이 트레이싱, 앞에서 이제 봤던 이제 그 스페오스라는 제품도 이제 레이 트레이싱이라는 기법을 쓰고 있는데, 요 레이 트레이싱 기법만 가지고 RF 쪽을 푸는 건데,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피지컬 옵틱스, 서피스의 커런트를 고려한 레이 트레이싱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SBR이라는 수치 해석 방법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수치 해석에서 많이 알려지고 있는,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고요. 요 SBR은 솔버를 통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큰 구조물들을 많이 풀게 되는데, NCS에서는 요걸 그냥 SBR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SBR 플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SBR 플러스는 뭔가 좀 더 추가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애큐러시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PTD, UTD, 크리핑 웨이브 이런 이제 수치 해석 기법들을 더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요 SBR 솔버 상용 제품들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옵션들을 좀 더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SBR 솔버는 어플리케이션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안테나를 만들어 가지고 큰 구조물 위에 올려놨을 때 그라운드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방사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그거를 인스탈레이션 퍼포먼스를 어떻게 될 건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요 안테나가 있으면 이 주변에 전자파가 어떤 형식으로 분포가 돼 있는지 공간상의 필드를 보는 시뮬레이션, 또는 두 개의 통신을 하고 있는 TX가 있고 RX가 있을 텐데, TX, RX 사이에서의 커플링 값이 어떻게 되느냐, 요 이제 커플링 데이터를 보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적으로 보게 되면은 통신 환경에서 프로파게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레이더 어플리케이션에서 레이더에서는 신호를 봐가지고 스캐터링된 신호를 받아서 그 신호를 계속 시간적으로 보아가면서 이제 어떤 이미지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커플링 시뮬레이션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더 쪽에서 이제 RCS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SBR 솔버가 많이 쓰이게 되고요. SBR 솔버는 앞에서 봤던 이제 FEM이나 인테그랄리케이션 피어 솔버들은 정기적으로 큰 구조물들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컴퓨터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이제 트렌드로 보게 된다면은 그 메모리가 한 테라바이트 이상의 메모리가 이제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 SBR은 상대적으로 작은 메모리 한 10기가바이트 이하에서도 이제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좀 다른 방식의 수치 해석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HFS에서 아이솔버를 가지고 오면서 주 목적은 아이솔버를 그냥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HFS 가장 장점인 FEM과 뭔가 좀 시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솔버 환경을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혼 안테나가 있고, 혼 안테나를 둘러싸는 레이돔이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FEM으로 풀게 되면은 이 공간을 쭉 다 풀어야 되는데, 하이브리드로 풀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작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제 계산해야 될 양이 확 줄어들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도 빨리 풀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하드웨어 리소스도 많이 이제 단축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사용한 예를 보게 되면은 요런 이제 위성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위성 통신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런 리플렉터 안테나든지 이런 것들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하이브리드 솔버를 쓸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요 그림에서 보시면은 여기 하늘색으로 배어 있는 부분은 FEM으로 푼 영역이고 나머지 영역들은 아이솔버로 이제 푼 영역입니다. 서로 다른 수치 해석을 가지고 풀었기 때문에 이 경계면이 어떻게 될 거냐 가장 문제가 될 부분인데 HFS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으로 어댑티브 메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 메쉬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쭉 풀어보면은 이 연결 부분이 부드럽게 이제 자동으로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